안녕하십니까. 파이아이 코리아 지사장 전소홍입니다. 제9회 파이아이 유저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파이아이 코리아도 사업을 시작한 지가 만 9년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파이아이의 고객이 되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아이 코리아는 변치 않는 자세와 모습으로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보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년 이어왔던 CDL 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 솔루션에 대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충분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이어파이아이 웨비나 시리즈 두 번째 유저 컨퍼런스 2020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서 저희 지사장님의 그 환영사를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매년 해오던 행사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유저 컨퍼런스라는 이름인 것처럼 저희가 고객분들, 기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새로 사용할 수 있는 팁이라든지 업데이트의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세션은 2시부터 3시 반 정도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 5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각 주제가 15분으로 굉장히 짧게 되어 있고 굉장히 임팩트 있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용들을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1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각 제품마다 굉장히 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 한두 가지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들으시면서 내가 쓰고 있는 시스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인데 나와 좀 다른 기능인 것 같다. 내가 모르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 행사 이후에 세부적인 설명과 세부적인 세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적용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간단하게 파이어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NX로 알려져 있는 네트워크 보안 제품에 대해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또 이메일에 대해서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도움이 될 만한 팁들, 그리고 HX 엔드포인트를 뉴노멀 시대의 안전한 재택근무를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 세션에 이어서 클라우드 관련된 뭔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을 지금 이미 많은 분이 해주셨는데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중에 첫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쿠폰과 그 다음에 설문해 주신 분에게 또 치킨 세트 쿠폰, 그 다음에 뭐 참석하셔서 행사도 다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 설문도 참여해 주신 분들도 추첨해서 또 치킨하고 피자 세트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주신 분들에게 스타벅스 5만 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행사에 참석해 줬던 분들 중에 당첨되셨던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수령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빠르게 선정해서 이제 경품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많은 질문들, 좋은 질문들 부탁드리고요. 동일하게
이 경품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접속자와 설문자를 잘 일치를 좀 시켜야 되는데요. 아마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실 때 사용하셨던 이름들이 있으실 건데요. 그거를 뭐 이메일 주소나 본인 이름으로 바꿔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참석하신 분들 이름을 좀 파악한 다음에 매칭을 시켜서 참석 여부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관련해서는 저기 일반 그 채창이 하나 있고 QA 창이 있습니다. QA 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세션을 발표하는 동안에도 이제 저희 쪽 그 직원들이 SA들이 성심성의껏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할 때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준비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Hi, my name is Grady Summers. I'm FireEye's Chief Technology Officer. I'd like to talk about one of the things that really makes FireEye unique in our industry, and that's the FireEye Innovation Cycle. The innovation cycle starts with our best-in-class services. It's our Mandiant incident responders who have been responding to every breach that matters all around the world for the last decade. It's our managed defense team. Our managed defense provides 24/7 protection for our customers in the front lines every single day. And that's coupled with our eyesight threat intelligence. Our threat intelligence team can provide context and understanding so we truly know the bad guys better than anybody else. But we don't stop there. What makes the FireEye innovation cycle so different is that we're able to take what we learn and immediately put that into our products. We've worked hard to make sure that interlock exists every single day. The innovation cycle continues, though, when our services personnel are using those very products that they're helping to make better. And what this means for our customers is that when you use our services, you can know that they're backed up by the best technology in the industry. And if you're a product customer of ours, you can know that the products that you're using are the same ones that we're using in our services every single day. So we love seeing this innovation cycle come to life to protect our customers. It's products and services working hand in hand to ensure that we protect our customer better than anyone else in the industry.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어에서 기술을 맡고 있는 오진성 상무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2020 파이어의 기술과 서비스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창한 제목이긴 하지만요. 내용은 좀 쉽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이어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제 2013년도에 저희가 이제 APT 공격과 그다음 주로 NX라고 알려진 NX 장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왜 APT가 무서운 것인가, 그 다음에 익스플로잇은 무엇이고, 익스플로잇이 왜 중요한가, 뭐 MVX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2013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 많이 알려왔고, 그 다음에 많은 고객분들이 그걸 이제 반영해 주셔서 이제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내용의 어떤 장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기에는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주제였었고,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가 쭉 진행을 하면서 저희 파이어아이를 기억하시는 고객분들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이메일 솔루션, 네트워크 APT 솔루션, 그 다음에 뭐 맨디언트를 인수한 회사, 샌드박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이런 어떤 기술 중심의 솔루션 중심의 회사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파이어아이는 어떤 단일 제품 회사로 많이 기억하시는 고객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저희가 글로벌 마케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면서도 기술 중심의 어떤 리드를 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2015년 정도에 저희 이제 그 현재 CEO이신 케빈 맨디아가 Breaches are inevitable이라고 하는 주제를 딱 꺼냈어요. 침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솔루션도 사전 대응으로 모든 보안 위협을 대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센세이션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졌죠.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막을 수 있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막아도 뚫릴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저희 회사도 그거에 대한 대응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회장에서는 뭐 뭔 소리 하는 거냐, 이제 보안은 다 대응할 수 있고 사전 막을 수 있는데 뭘 뚫리는 걸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구하는 고객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뚫릴 수 있기 때문에 뚫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메시지를 2019년, 2020년 뭐 많이 다른 벤더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화된 또 주제가 된 것, APT가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 일반화된 어떤 사실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 중심의 프리벤션,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술보다는 그 이후에 공격자가 내부에서 정착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많은 그 단계들을 막을 수 있는 기회들, 그거를 분석하기 위한 디텍션 앤 리스판스라고 하는 영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텍션 앤 리스판스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엔드포인트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해서 EDR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가 많이 또 메시지를 드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렌식이라고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트워크 인베스티게이션. 그 다음 또 하나는 뭔가 심과 같이 로그를 통해서 헌팅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는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을 모두 다 우리가 이제 EDR, NDR, XD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만 새로워졌지 개념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침해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위한 기술, 새로운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FireEye는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EDR 영역에서도 FireEye는 기술에 굉장히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벤더로 이름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NDR의 영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 포렌식이라든지 레이터럴 무브먼트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XDR에서도 저희가 힐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기종의 모든 로그와 이벤트와 인텔리전스를 결합해서 새로운 헌팅, 새로운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갖추어 되었고요. 그다음 이러한 모든 기술을 바탕으로 매니지드 디펜스를 바탕으로 한 MDR 영역도 저희가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디텍션 앤 리스판스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신다면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벤더가 얼마나 있을까요? MDR 벤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니지 디펜스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벤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벤더 중에서 독자적으로 엔드포인트의 EDR 기술을 갖고 있는 벤더, 그리고 거기에 XDR, 로그를 통합해서 뭔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벤더, 거기에 네트워크까지 할 수 있는 벤더는 사실 FireEye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FireEye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방향성들을 이런 침해 사고 이후 단계의 조사와 분석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FireEye 모든 기술에는 많은 엔진들이 있죠. 예전에 이제 제품을 도입을 면밀하게 검토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봇 엔진이라고 하는 엔진도 있고, 그 다음에 비노콜로 엔진이라고 하는 엔진도 있습니다. 그 다음 MVX 샌드박스 엔진도 굉장히 유명한 엔진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엔진들이 계속 그때 2012년, 13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성숙을 했고, 지금은 머신러닝 엔진이든지 아니면 딥러닝 방식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엔진들, 여러 가지 엔진, 클라우드 기반의 엔진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엔진들이 어떤 단편적인 하나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국한돼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인 힐릭스부터 이메일 시큐리티, 네트워크 시큐리티,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서로 협력 관계에 있도록 엔진을 구성하게 되었고, 그 모든 근간은 위협 인텔리전스, 그다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저희 전문가 집단이 이 모든 것의 백엔드에서 이것들을 다 총합하고 어우러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엔진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FireEye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와 이메일과 엔드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네트워크 시큐리티, NX라고 불려지는 네트워크 시큐리티와 EX라고 불려지는 이메일 시큐리티, HX라고 불려지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를 기반으로 하게 되고요. 이 내용과 함께 저희 위협 인텔리전스, 맨디언트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플랫폼화시켜서 힐렉스라는 플랫폼으로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분석,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져서 매니지드 디펜스 서비스를 통해서 부족한 인력이나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디텍션 온 디맨드 같은 서비스, SaaS 형태의 많은 서비스를 통해서 파이어아이의 모든 기술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자주 말씀드렸던 베로든이라고 하는 멘디언트 시큐리티 밸리데이션 솔루션을 통해서 이 모든 관련된 솔루션들이 잘 운영되고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플랫폼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파이어아이는 맨디언트에 갖고 있는 전문성과 파이어아이 원래 갖고 있었던 기술 기반의 여러 가지 엔진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이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어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기반 기술들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없느냐, 뭔가 업데이트되는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그 내용들은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항상 어워드에서 1등을 위너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모든 컴피티션에서 탐지 엔진만의 컴피티션이든지 아니면 좋은 회사, 보안의 어떤 성숙도가 있는 회사, 보안의 포트폴리오가 우수한 회사, 여러 가지 평가에서도 많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인정받고 여러 가지 어워드를 받은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이어아이 장비를 계속 쓰고 계신 고객들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파이어아이가 미탐을 하거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경우도 있겠지만 파이어아이는 이걸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해결해 나가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모든 솔루션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솔루션들과 기반 기술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너무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열심히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파이어아이가 FEOS라고 하는 그 기반 OS 기술을 갖고 있는데 9.0이라는 버전을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4점대 버전으로 처음 맞이했었던 게 벌써 9점대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UI에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NX나 EX, CM 장비나 HX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화면들을 보신 적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 게 너무 생소한, 너무 다른 모습으로 운영 중에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즉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장점 중에 크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파이어아이의 여러 가지 그 탐지 기반의 엔진들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얼럿을 줬을 때, 이벤트를 줬을 때 그 내용을 마이터의 프레임워크 그 기반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들어온 공격이 어떤 공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얼럿에 표시를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프레임들에 있는 카테고리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그 이벤트의 그 내용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표시해드려서 예전에 이제 머레어 오브젝트라고 하면 도대체 이 오브젝트가 뭐 하는 녀석인지를 눈으로 봐야 했다면 이제는 프레임워크에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와 태그를 보고 좀 더 쉽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이 기술은 모든 NX와 EX, HX 이런 기술들의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뒤쪽에 세부 세션에서 한 번 더 다뤄지겠지만 이제 그 BEC라고 하는 그 사기성 이메일, 임직원 사칭 이메일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시간차 공격에 의해서 사후 대응해야 되는 이메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후 디텍션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동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EX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가상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제공되지 못했는데요. 하드웨어 박스 위주였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버추얼 EX가 제공이 되면서 AWS나 애저 같은 곳에 이제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설명드리지 못했던 거에 비해서 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그 바닷가에 있는 개처럼 이렇게 꼭지가 있는데요. 이 꼭지별로 굉장히 다양한 엔진들, 추가적인 모듈이라고 하는 엔진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 이런 게 왜 없나 싶었던 것들을 많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뒤쪽 세션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바이저리, 지난주 세션에서도 클라우드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클라우드 바이저리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 어떤 동작을 하는지, 멀티 클라우드, 멀티 플랫폼 구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시성을 확보하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가이드해드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쪽 세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와 이메일,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바이저리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다뤄지는 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는 파이어아이는 맨디언트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 다음에 저희 그 위협 인텔리전스의 어떤 굉장히 뛰어난 어떤 저희 나리지와 그다음 파이어아이가 원래 독자적으로 갖고 있던 뛰어난 탐지 기술과 대응 기술, 이 세 가지 영역이 융합되어서 힐릭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전 대응도 굉장히 저희가 열심히 대응하고 최대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제공드리지만, 사후 공격이 들어온 이후에도 저희가 그것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플랫폼화시키고, 또 하나 파이어아이만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다른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서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시스템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새로운 버전에서 말씀드렸던 기능들을 탑재를 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네 가지 세션을 쭉 들으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모르던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저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적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 담당 파트너와 영업과 그 다음에 저희 SE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자세하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파이어의 간략한 소개와 앞으로 현재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세션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i, my name is Grady Summers. I'm FireEye's Chief Technology Officer. I'd like to talk about one of the things that really makes FireEye unique in our industry, and that's the FireEye innovation cycle. The innovation cycle starts with our best-in-class services. It's our Mandiant incident responders who have been responding to every breach that matters all around the world for the last decade. It's our managed defense team. Our managed defense provides 24/7 protection for our customers in the front lines every single day. And that's coupled with our eyesight threat intelligence. Our threat intelligence team can provide context and understanding so we truly know the bad guys better than anybody else. But we don't stop there. What makes the FireEye innovation cycle so different is that we're able to take what we learn and immediately put that into our products. We've worked hard to make sure that interlock exists every single day. The innovation cycle continues, though, when our services personnel are using those very products that they're helping to make better. And what this means for our customers is that when you use our services, you can know that they're backed up by the best technology in the industry. And if you're a product customer of ours, you can know that the products that you're using are the same ones that we're using in our services every single day. So we love seeing this innovation cycle come to life to protect our customers. It's products and services working hand in hand to ensure that we protect our customer better than anyone else in the industry.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관리 영역 증가로 업무 효율 200% 달성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파이어아이 김현선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요, 기존의 고객분들이 이제 쓰고 계시는 이제 URL 차단 솔루션들, 외산도 있으시고 국산도 있으실 텐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NX 장비 버전 9.0이 나오면서 이러한 외산 블루코트 프락시, 여기서 이제 언급드릴 내용은 이제 프락시인데, 프락시하고 아이캡 연동을 통해서 실제 웹에서 다운받는 파일을 기존의 미러 방식인 경우에는 TCP 리셋으로 해서 탐지율이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100%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 방법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동작에 대한 기능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그 아이캡 연동을 할 때 저희가 이 아이캡에는 리퀘스트 모드하고 리스판스 모드가 있는데 이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모드 두 가지 다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뭐 밑에 표에 잠깐 나와 보시는 것 같이 그 아이캡 연동했을 때 성능 관련된 부분이 모두 그 인터페이스 트래픽을 모두 꽉 채워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아이캡 리스판스 모드라고 해서요. 외부에 올려져 있는,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악성 파일을 일반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그래서 그 해당 파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할 때, 사용자가 웹 요청을 할 때 실제 웹페이지 접속하는 그 URL이 이미 파이어아이가 알고 있는 URL일 경우 실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속 URL도 있고요. 내부 사용자가 콜백 통신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실시간 차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스판스 모드고요. 웹 게시판 또는 이제 외부의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어떤 그 악성 파일을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 파일 자체가 파이어아이가 알고 있는, 이미 알려져 있는 파일 해시 값일 경우에는 바로 그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과 동시에 차단해버리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능은 그 NX 9.0부터 지원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실제 제가 이 곳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 여기 보이는 UI에 있는 이 화면이 FireEye 시만테 그 프락시 장비고요. 실제 프락시 장비에서 이 UI의 이 아이캡 리퀘스트 모드하고 리스판스 모드를 그 입력하시는 설정 부분에 FireEye의 IP 주소하고 끝에 FireEye-NX라는 이름 명칭을 써주시면 리퀘스트 모드, 리스판스 모드 동일하게 써주시게 되면 설정이 끝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 게이트웨이 장비에서 NX에 대한 설정이 완료된 이후 요거에 대한 이제 정책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객사에서 실제 사용하실 때는 그 모든 트래픽, 외부에서 다운받는 모든 데스티네이션이 N이죠. 모든 파일에 대해서 NX 장비에 아이캡으로 던져주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실제 프락시 장비가 받고 있는 웹 트래픽 또는 이제 암호화된 웹 트래픽, HTTP, HTTPS 모두 다 NX 장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락시 장비의 설정이 해당 설정이 끝나게 되면 FireEye NX의 아이캡 세팅에 들어가서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 모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ETH1번 매니지먼트로 쓰실 수도 있고 ETH2번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은 실제 그 연동 설정은 다 끝나신 부분이고요. 실제 지금 NX UI 보면 알럿이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PC에서 프락시를 거쳐서 통신을 하도록 설정을 한 다음에 실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웹에 올려져 있는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받게 되고요. 받게 되면은 NX 장비에서 해당 장비에 대해서 탐지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이캡으로 해서 1차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그 해당 파일에 대해서 저희가 가상머신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분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로 동축 분석한 것들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트래픽은 아이캡으로 해서 트래픽을 받아서 검사를 수행하면서 차단된 거는 아닙니다. 이건 1차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파일이기 때문에 차단이 되지는 않았고요. 동일한 파일을 만약에 다운로드 받게 되면 지금과 같이 차단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이 차단 페이지는 FireEye NX가 차단 리스판스를 아이캡으로 프락시 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프락시에서 띄워주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아이캡으로 블락킹 됐다는 배치 태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블락됐다고 메시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UI 자체에서 실제 차단됐다는 화면 자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보셨지만 이렇게 그 사용자 클릭을 할 때 리스판스니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거죠. 받은 다음에 이거를 검사를 하는데 웹페이지에 대한 지연이 발생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프락시가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과 동시에 파일을 완전히 받은 다음에 NX 장비로 파일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받는 도중에 그 받은 파일만큼의 또다시 이제 패킷을 쪼개서 NX 장비로 계속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프락시가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시간과
NX 장비가 해당 파일을 받은 시간의 차이가 0.1초밖에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지연 없이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해시 값이나 URL 정보를 등록해서 iCap을 연동해서 실시간 차단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사용자 PC에 그 악성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파일을 보게 되면 뭐 해시값 여기 SHA-256 값이 있죠. 그래서 요거와 동일하게 텍스트 파일에다가 메모장으로 열어서 그 해당 파일에 그 해시값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시값 SHA-256 값 해시값이 등록되어 있는 파일이 있죠. 값이 이제 동일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동일하시죠? 동일하죠. 그래서 해당 파일을 웹페이지에 이제 올려놓을 겁니다. 블로그에다 올려놓고요. 그래서 현재 그 CM을 가지고 계시면 CM 세팅에 그 NX 장비를 등록하신 데 보면은 NX UI에서 보이진 않고요. CM 통해서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서드 파트 피드라고 하는 그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피드 값에 파일 이름 입력하시고 아까 등록했던 그 파일, 텍스트 파일의 SHA-256 값이죠. 여기 해시 값이고 요거에 대해서 블러킹이라고 블러킹 액션을 주고 나서 업로드를 합니다. C 자체를 통해서 NX에 등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등록을 서드파티 피드에 등록을 해주시면 지금 요 NX UI 화면입니다. NX 장비에 지금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또는 이렇게 다음 블로그에 해당 파일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받은 파일에 대한 해시값, 자기가 갖고 있는 해시값하고 매치가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차단 페이지가 띄워드리면서 동영상 자체에 iCap 블락, 악성 마레 쪽에는 아까 그 이름 줬던 그 파일명이죠. 파일명이 이렇게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클릭을 해서 보면 블락티드가 됐고요. 아까 실제 UI 화면에서 보신 것 같이 블락티드 됐고요. 예, 요 탐지된 화면들이 iCap을 통해서 블락킹 된 화면들을 이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iCap을 연동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장점은 그 외부로 다운받은 파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그거에 대한 차단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바로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게 그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iCap을 지원하고 있는 프락시 제품이 뭐 블루코트 쪽에 있는 예전에 지금 프락시 보안 웹 게이트웨이 프락시 장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포스포인트 옛날 그 웹센스죠. 포스포인트나 뭐 메가피나 F5 같은 이러한 웹 게이트웨이 제품 자체도 이러한 그 iCap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혹시 이러한 그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FireEye NX 장비와 연동을 한다면 웹 트래픽 또는 이제 암호화된 웹 HTTPS를 통해서 유입되는 파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 NX 9.0에 올라갔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그 서버 사이드 보안이고요. 온라인 클라우드 서버 위협 대응 강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NX 장비 자체를 그 지금 쓰시는 그 NX 장비 링크를 DMZ 구간으로 연동을 하거나 뭐 외부 쪽으로 외부에서 대외 서비스하는 그 구간의 인터넷 라인을 연결하게 되면 실제 그 사용자가 어떠한 그 웹서버를 통해서 어떤 웹서버를 타겟해서 공격하는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이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대표적인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요. 뭐 웹쉘 공격하는 기능이 이 NX 장비 쪽에 올라가 있는데요. 웹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사에도 잠깐 보셨겠지만 게시판에 업로드되는 파일, 스크립트 형태의 업로드, 보통 이제 첨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실 수가 있죠. 그 첨부 파일을 올릴 때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 스크립트 형태의 파일을 올려서 그 스크립트를 강제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아래쪽 뭐 PHP 웹쉘, ASP 웹쉘 같이 이런 화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그 웹서버를 장악을 한 거고 이 웹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빼내갈 수도 있고 이 웹서버를 통해서 내부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웹쉘 공격에 대해서 FireEye 그 NX 장비에서 그 PHP 같은 경우는 CentOS, 또 ASP랑 같은 이러한 스크립트는 윈도우 7 64비트 가상 머신에서 실제 이 파일을 돌려서 검사해서 탐지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쉘을 통해서 실제 파일에 대한 것들을 돌려서 가상머신 돌려서 판단하는 것 외에 저희 NX 장비는 기본적으로 그 스마트 비전이라고 하는 기능이 또 들어가 있어요. 뭐 내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그러한 그 공격들을 탐지하는 스마트 비전 엔진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데 이 스마트 비전 엔진을 이용해서도 실제 웹쉘을 탐지할 수 있는 스크립트나 룰 관련된 것들이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PHP로 업로드되는 것들 또는 이제 ASP로 업로드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타임라인과 요거에 대한 메타데이터 값, 탐지된 이벤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버 사이드 쪽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러한 그 기능 외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쪽 관련된 부분도 이 NX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 대상 위협 대응 강화 방안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AWS 내 클라우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웹이죠. AWS 내에 이 VNX를 구성을 하여서 실제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유입되는 파일에 대해서 검사하고 악성 파일에 대해서 차단하는 그러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쉽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이 AWS 내 포트 미러링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AWS에 가장 많이 쓰시는 것들이 로드 밸런서인데 이 로드 밸런스에서 실제 그 VNX를 올려져 있는 VNX 쪽으로 트래픽을 미러 방식으로 보내서 실제 트래픽에 대해서 실제 흐르는 트래픽에 대해서 이 VNX에서 검사할 수 있는 구성을 지원하고 있어요. 모델 자체는 저희가 그 두 가지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 4500V, 6500V 자체를 AWS의 인시던스 안에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AWS 내 인라인 모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라인 구성을 할 때도 동일하게 저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해서 스크립트, 미러 모드나 인라인 모드 다 설치 스크립트는 다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별도의 그 VPC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버추얼 NX를 설치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실제 서버 쪽, 클라우드 쪽에 올려져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 흐르는 트래픽에 대해서 중간에 이 VNX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버 사이드에 보호해주는 기능 동일하게 제공을 해서 탐지, 차단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VNX를 설치를 하게 되면 실제 연동을 할 때는 이거를 저희 클라우드, 저희가 파이어아이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MVX 쪽에서 검사, 가상머신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로컬에 저희가 뭐 고객사 내 뭐 IDC 안에 VX나 거기 있는 VX나 CM을 이용을 해서 실제 로컬 MVX 쪽으로 탐지된 파일에 대해서 추출된 것들을 검사하는 이 기능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어가 갖고 있는 가상머신에서 검사를 수행할 거냐, 내가 로컬에다가 구축한 VX 장비 쪽에서 실제 추출된 파일을 동적 분석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구성을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 AWS 내에 그 VNX 구축하는 거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재작년부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이 이번에 9.0 버전이 나오면서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도 이 VNX를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이번에 나온 9.0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VNX를 구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KVM이나 VMware EXI 서버에다가 올려서 저희 VNX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요번에 이제 9.0부터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 쪽에다가도 이 VNX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네트워크 APT 제품, 이 NX 장비가 기존의 그 사용자와 인터넷 구간에만 분석하는 것만 제공하지 않고요. 그 외에 서버 사이드 쪽 보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클라우드까지 확대돼서 기능이 많이 추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though cyber attacks are always evolving, many dangerous attacks start with just one email. Attackers are getting smarter and shifting tactics to get through defenses. They use different methods to make themselves appear more legitimate.
They vary their approach to get results. Attachment-based attacks are down 22%. URL-based attacks are up 31%. And those file sharing services we rely on, attackers use them to host and distribute malware. But awareness is the first step in protecting your critical assets. Get more details on the latest evolving threats at fireeye.com/one. 안녕하십니까. 파이어에서 기술 담당은 오진석입니다. 원래 오늘 지금 이 세션은 저희 쪽 이주영 수석 컨설턴트가 발표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뜻깊은 날, 또 뜻깊은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해서 불가피하게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이메일 공격의 공격 이유와 새로운 대응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 제품을 도입하여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고요. 아마 한 열에 한 90%는 95%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다가 가끔씩 놓치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뭔가 좀 확인이 필요한 이메일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곤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방어를 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적용하기에 노력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이메일 위협은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EX라는 제품을 내놓을 때만 해도 첨부 파일 형태의 공격이 굉장히 많아서 샌드박스가 저희 샌드박스 기술이 첨부 파일을 분석하는 형태로 많이 동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샌드박스보다는 URL에 대한 분석 기능들이 URL에 대한 공격 위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URL에 대한 공격 기반 기술이 대응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최근은 어떨까요? 앞서 질문 중에 이제 몇 가지 관련된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impersonation attack이라고 하는 임직원 사칭 이메일이라고 하는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impersonation attack은 그냥 저를 사칭해서 제가 보낸 이메일로 사칭한 메일을 다른 직원들한테 보내서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정보를 캐치하는 이런 방식의 공격인데요. 머레어 관련된 어태치먼트 공격이 10%라고 한다면 임퍼서네이션 공격은 90%에 달하고 있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지능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에 계정 정보를 탈취해서 그 사용자를 대신하기 위한 어떤 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용자의 정보를 얻기 위한 스페어 피싱 메일 공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악성 코드를 사용한다기보다는 브랜드 사칭 공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시면 80%의 MS에 대한 브랜드 사칭 공격을 많이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5% 페이팔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선 조금 더 다른 형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MS에 관련된 여러 가지 페이크 사이트라고 하죠.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그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페이크 사이트, 이런 이메일 공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냐면 MS 같은 브랜드 사칭 공격의 대부분의 내용은 뭔가 원드라이브 같은 곳에 파일을 올려놓고 이 파일을 링크를 가지고 줘서 접속을 해서 받아보라고 하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실제로 업무할 때 많이 쓰이는 방식이기도 해요. 저희도 내부 직원들끼리 팀즈를 쓰게 되면 파일을 직접 첨부하지 않고 팀즈 위에다 파일을 올려놓고 그 파일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그 이메일 링크를 클릭해서 팀즈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파일을 받게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이트만 페이크로 만들어서 계정 정보를 입력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사하게 만들 수 있고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페이크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격 툴들,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되는 URL을 탐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게 좀 대응의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공격자가 각 기업이 저희 FireEye EX 같은 장비들, 보안 시스템들을 이메일에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이메일의 URL 링크를 먼저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 44분인데요. 지금 시간으로 메일을 보내요. 메일을 보내면서 어떤 URL 링크를 하나 보내게 됩니다. 이 메일 링크는 사실 지금 현재 매우 정상인 URL 링크죠. 그런 다음에
한 뭐 내일 정도, 내일 아침 정도에 그 이메일 링크에 있는 사이트를 제가 감염을 시켜서 확대를 하고 내가 원하는 데로 목적화 시킨 다음에 그때쯤에 사용자가 클릭을 하면 감염이 되겠죠. 이메일은 이미 지나갔고 그 다음에 공격화 도구로 변한 다음에 사용되는 그런 공격인 겁니다. 시간차 공격이라고 많이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URL 그 공격 기법들은 사실 솔루션, 어떤 기술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거의 사회공학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차 공격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예전에 첨부 파일 형태가 그리울 정도로 첨부 파일 형태의 공격이 그리울 정도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아이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기술들을 업데이트했고 신경 쓰시지 않아도 업그레이드 버전업만 하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게끔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FUD라고 하는 엔진입니다. FireEye Advanced URL Detection 엔진인데요. Advanced URL 탐지 엔진 중에 하나의 여러 가지 엔진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메일 치환 방식의 이제 이메일 치환에 대한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메일이 지나갈 때 URL이 있는데 그 URL이 좀 수상하다. 수상한데 지금 현재는 정상이다 그러면 그 이메일을 저희 쪽 그 클라우드로 치환을 시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치환된 링크를 사용자가 클릭하면 FireEye 쪽으로 와서 FireEye 시스템이 그 URL 실제 도메인을 접속해서 악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뿌려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메일에 있는 URL 링크를 프록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런 어떤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술 자체는 굉장히 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와서 새로운 게 아니라 한 3, 4년 전부터 많이 가이트너에서 권고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기술들을 저희 고객사에서 적용을 하다가 보니 그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일부 URL만 치환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상인지 악성인지가 파악이 안 되는 모든 URL에 대해서 이런 치환 기술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게 요즘 트렌드고 그렇게 하기 위해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부터 많은 백엔드 시스템을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탐지가 되고 실제로 이제는 그렇게 치환된 이메일이 악성으로 밝혀져서 이벤트화 되든 아니면 실제로 그 이메일을 링크를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판단이 되는지 여부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이벤트가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RL에 대해서는 지나간 URL 저희가 지금 EX가 지금 현 시점에 탐지하지 못한 것도 리트로액티브 얼럿이라고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 있는 얼럿이 나중에 확인이 되면 새롭게 이건 지나가긴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뒤늦게 악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얼럿을 띄워주기도 하고요. 그다음 거기 더 나아가서 자동 리미디에이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사서함에 가서 그 이메일을 URL을 수신한 사서함에 있는 이메일들을 삭제할 수 있도록 딜리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메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직원 사칭 공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페이크 사이트라고 말씀드렸고요. 페이크 사이트로 이제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제가 이메일을 그냥 유사하게 만들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그 MS에서 제공하는 아웃룩이라든지 브라우저 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메일 어플리케이션들, 그다음에 뭐 이거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앱들을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사용자 이름만 보고 그 사람이겠거니 그 사람의 말투와 약간 내용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런 신뢰를 그냥 덥석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사한 새로운 도메인을 써서 이메일을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플라이 백을 받는 회신을 받는 이메일 주소를 조정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조작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펠을 조금 바꿔서 보내는 메일로도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당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공격 중에 하나가 임퍼스네이션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말단 직원들, 굉장히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는 직원들이 그런 메일을 뿌렸을 때 그런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뿌렸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 뭐 CEO, CTO, CFO, 굉장히 많은 임원분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도용을 하면 내부에 있는 밑에 직원들이 이분이 메일을 보내셨네? 나한테 직접적으로 보내셨네? 이렇게 하면 의심해 볼 여지도 없죠.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바로 이행해 버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퍼스네이션 어택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을 넣게 되고요. 넣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뭐 액티브 디렉토리에 싱크를 해서 조직들을 연동시킬 수 하는 기능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100% 이걸 가지고 스캔 공격을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치를 통해서 그 확률과 위협에 노출되는 정도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개해드릴 내용은 리스크웨어입니다. 리스크웨어는 이메일을 EX 장비를 쓰신 분들 중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메뉴 중에 하나고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근데 이거를 저희도 사실 크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뭐 한 3, 40여 가지 정도의 이메일 리스크웨어 룰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판별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이제 하이라이트 시켜봤는데 MS 오피스 문서라고 하면은 워드 파일, 그 다음에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이죠. 거기에 뭔가 임베디드된 오브젝트가 있다. 그럼 그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거기다 동영상 파일을 지금 저희가 파워포인트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업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어떤 파일 중에 하나죠. 더 수상한 것도 있어요. 보면은 MS 오피스 도큐먼트에 뭐 액티브 드로핑 exe 파일을 드로핑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럼 그 exe 파일이 악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그런 그 파일을 파워포인트 파일이나 오피스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주고받는다? 이거는 되게 상식적이지 못하죠. 리스크웨어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동작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피어 피싱 메일이나 여러 가지 랜섬웨어 가지고 공격을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 때 회사에 정책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보안팀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싸움에 굉장히 힘든 게 많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exe 파일은 첨부 파일로 이메일을 못 보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책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압축 파일은 뭐 패스워드를 건 것들을 안 받는다든지 이런 조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악성 여부를 판단을 떠나서 우리가 이메일에 대한 아주 안전한 이메일 사용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받지 않으니 다른 방식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무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스팸 엔진, 그 이메일 안티스팸이 그런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리스크웨어는 거기서 좀 더 한 스텝 나가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파일이 이런 행동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행동 특성만으로도 차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나왔고요. 단편적으로는 우리가 회사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확장자 파일 타입이 들어오면 무조건 막아달라. 이것도 가능한 얘기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악성 여부로 판단하는 기술적인 악성 팩트라기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메일을 사용함에 있어서 막으면 좋을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게끔 얼럿을 보낼 수 있거나 블로킹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게 리스크웨어 엔진입니다. 그래서 리스크웨어 엔진은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그런 이제 정책들뿐만 아니라 커스텀 룰을 통해서 원하시는 확장자나 URL 같은 것들을 넣으셔서 대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메일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가지고 계신 EX 장비가 좀 더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기능을 말씀드렸고 이 몇 가지 기능들은 이번에 나온 9.0에 새롭게 나온 기능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이제 좀 더 사용될 만한 이제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EX에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MVX 엔진을 통해서 첨부 파일을 검사하시거나 그다음 DUA 엔진, 다이나믹 URL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링크 파일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오는 뭐 첨부 파일들 이런 거 분석하는 것들은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그 외에 파우드를 통한 이메일 프록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컨트롤드 라이브 모드, 뭐 분석 중간에 실제 라이브 트래픽을 통해서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리트로액티브 얼럿, 말씀드렸던 리스크웨어, 그다음 임퍼스네이션 공격 이런 부분의 엔진으로 대응하는 거를 나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일단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계속 업데이트 드리지 못한 점을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기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메일 EX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던 내용이 저희가 EX 이메일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런 엔진들을 다 개발해 놨기 때문에 사용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은 QA 질문을 보내주시거나 따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 a security control isn't realistically tested, how do you know if it's effective? If your security silently fails, will you know? FireEye Mandiant Purple Team Assessments use the Veridin Security Instrumentation Platform to shine a light on your security program. A Purple Team is a collaboration between your internal security team and the FireEye Mandiant Red and Blue teams. The engagement is designed to evaluate your security organization's ability to prevent, detect, and respond to relevant realistic attack scenarios. The assessment takes your team through multiple step-by-step scenario-based exercises, with several scenarios for each phase of the attack lifecycle and the MITRE ATT&CK framework. First, the Purple Team analyzes threat intelligence to determine the data breaches and threat groups most active in your industry vertical. Then the team uses the Veridin SIP to emulate the tools, tactics, and procedures used by those groups. This is not a test of how well you protect your assets. This assessment focuses on how well you prevent, detect, and respond at each phase of the attack lifecycle. For example, in the maintain persistence phase of the attack lifecycle, an attacker has several options, including lateral movement, credential access, and defense evasion. A red team might only test you against one of these persistence mechanisms. The purple team will evaluate your reactions to all the techniques relevant to your industry vertical. This helps you understand where your security is strong and where it needs improvement. The Veridin SIP adds rigor and automation to the assessment methodology for faster and more thorough insights into your security program. After the assessment, you get a scorecard that highlights your strengths and areas for improvement. Periodic Purple Team assessments can help monitor the effectiveness of your security program over time. Purple Team assessments are best suited for organizations with a more mature security program that includes a strong, knowledgeable team, mature technology stack, and established incident response capability. To learn more about FireEye Purple Team assessments, visit fireeye.com/services. 안녕하세요. 파이어아이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강양호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재택근무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보안 수칙과 그리고 파이어아이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솔루션을 잘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투자를 통해서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중한 자산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보안 정책들 그리고 보안 솔루션들의 벽을 쌓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솔루션 우리의 자산을 경계해서 지키는 방식의 경계 보안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안전한 기업 내부에서 일하던 임직원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는데, 재택근무를 하게 된 임직원들은 안전한 통신 환경, 즉 VPN을 이용해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집은 예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위험한 곳에 대해서 어떠한 방어도 없이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극소수의 임직원들이 실수로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에 접근하게 되고,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해커들의 공격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안전한 통신인 줄 알았는데, 그런 VPN이 안전한 통신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VPN 통신도 안전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난 8월에 펄스 시큐어사의 VPN이 해킹당해서
IP 어드레스,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SSH 키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호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엔드포인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도입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몇 가지 보안 수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수칙은 이미 재택근무 보안을 너무 잘 적용하고 계시는 저희 FireEye 고객께서 정리했던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안전한 PC 사용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재택근무 시 개인 PC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PC가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취약점에 의해서 해킹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백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백신은 가장 기본적인 보안 소프트웨어입니다. 개인 PC를 사용하는 경우에 백신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백신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반드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 설치 후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PC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메일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가짜 메일을 보내서 비밀번호를 탈취하거나 그리고 악성 앱을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그런 메일이나 공식기관, 정부 공식기관을 사칭하는 이런 메일은 특히 열람에 주의를 특히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말아야 됩니다. 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파일은 악성 코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운로드가 필요하면 공식적인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만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한 공유기 사용을 위한 업데이트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공유기를 사용할 때 관리자 계정을 초기 그대로 사용하면 해킹의 위험이 있습니다. 공유기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는 반드시 변경하고 개인의 보안 정책과 맞춰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랜섬웨어 감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랜섬웨어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취약한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악성 앱 설치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앱 다운로드를 유도할 때는 가짜 앱일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그게 이제 여덟 번째인데요. 비밀번호는 각 사이트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비밀번호 유출 시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공용 와이파이 사용에 주의를 하시는 건데, 카페나 공공장소의 공용 와이파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킹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공용 컴퓨터 사용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카페나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비치된 PC에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중에 해킹 툴이라든지 악성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안 수칙을 잘 지킨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고객께서는 저희 FireEye의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FireEye 엔드포인트 솔루션, 즉 HX는 4가지 탐지 엔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차단을 담당하는 이제 3가지 엔진이 올라가 있고, 마레어 프로텍션, 마레어 가드, 익스플로이 가드의 3가지 엔진과, 그리고 탐지와 조사를 담당하는 IOC 탐지 엔진과 트리아지 및 에퀴지션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X를 사용하시는 고객의 환경은 모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품 사용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많이 주시는데,
파이어아이는 고객이 사용 중에 이제 저희에게 주시는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기능 강화 요구 사항을 정리를 해서 그거를 참고를 한 뒤 여러 가지 추가 기능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물이 바로 이제 10가지의 HX 모듈입니다. 그런데 기능을 제품에 바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제품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에이전트를 재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파이어아이는 HX에 추가 기능을 적용을 할 때 에이전트 재설치가 아니라 해당 기능들을 모듈로 만들어서 바로 고객이 선택적으로 필요한 기능만 HX에 애드온하는 방식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즉, 기능을 강화하는데 에이전트 재설치가 필요 없고 필요한 모듈만 선택적으로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기능 확장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공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들은 차단, 탐지, 분석 지원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정식 출시된 개념인 General Availability 모듈이랑 베타 테스트의 개념인 테크 프리뷰 모듈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둘 다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데 테크 프리뷰 모듈 같은 경우에는 베타 버전과 유사한 지금 상황으로 이제 뭐 체험을 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능 및 사용 방법 등이 뭐 나중에 업데이트가 돼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이 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파이어아이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4종류의 엔진이 동작을 하면서 이제 탐지와 차단을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엔진들은 사이버 킬 체인의 전반부에 악성 코드 침투 전에 시그니처 베이스 그리고 머신러닝의 학습 베이스 그리고 행위 분석 스코어링 베이스의 엔진들이 동작을 해서 침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 킬체인의 후반부에는 악성 코드 침입 후에 IOC에 매칭되는 동작들을 감지해서 행위를 조사하거나 사고를 대응을 이제 강화를 하는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듈은 킬체인의 후반부에서도 차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입니다. 악성 코드 및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렇게 뭐 실행을 차단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모듈은 아니고 어떠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OS 내에서 악성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런 행위 자체를 차단을 강화하는 개념입니다. 먼저 프로세스 가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가드는 엘사스에 대한 자격증명 덤프 공격을 방지를 하는 그런 모듈입니다. 엘사스는 로컬 시큐리티 어서리티 서브시스템 서비스의 약자로 로그인 및 비밀번호 관리 그리고 액세스 토큰 등의 자격 증명을 강화하는 그런 윈도우즈 기본 시스템 프로세스입니다. 엘사스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도 이게 덤프가 가능한데 보시는 거와 같이 태스크 매니저에서 마우스 조작으로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덤프 파일을 생성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악성 프로그램이 바로 추출을 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덤프 파일의 정보를 외부에서 유입된 악성 소프트웨어가 탈취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각종 자격 증명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같이 탈취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덤프 파일을 미미카치 같은 합법적인 도구 가지고 살펴보면은 타겟이 되는 시스템의 각종 정보가 이제 보여지는데 사용자에게 인증이나 무결성,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프로토콜인 NTLM 킵 값이랑 그리고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 이런 정보들이 보기 좋은 형태로 아주 예쁘게 파싱이 돼서 노출이 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가드는 이런 엘사스 덤프 행위 자체를 방지해주는 기능으로 FireEye 마켓에서 다운로드 후에 바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HX에 모듈을 설치를 하고 폴리시에서 모듈을 활성화한 다음에 동작을 설정을 하면 추가적인 작업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프로세스 가드의 실제 동작 기능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동작 방식으로 이제 아까 전과 같이 엘사스 덤프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면 프로세스 가드가 프로세스 덤프 행위를 차단해서 0바이트의 덤프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덤프 파일이 0바이트라는 것은 안에 파일 안에 어떠한 정보도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차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HX 이벤트 와처에서 이러한 행위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벤트로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바로 대시보드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모듈은 UAC 프로텍트입니다. UAC는 유저 어카운트 컨트롤의 약자고 높은 수준의 권한이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 사용자 확인을 물어보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화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UAC입니다. 윈도우즈 보안 정책인데 매우 높은 공격 빈도로 공격을 받는 편에 속하는 정책입니다. 낮은 수준의 서비스 권한을 탈취해서 높은 권한의 서비스를 이제 실행을 하도록 권한 상승을 노리는 그런 공격의 활용이 많이 되는데 마이트 어택 프레임워크에도 관련 택틱들이 많이 등재가 되어 있고 특히나 APT29나 APT37 등 굉장히 여러 공격 그룹에서 악용을 많이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UAC가 이제 확인을 추가적으로 하는 작업 유형은 다음에 소개드리는 내용과 같은데 지금 이거를 다 뭐 읽어드리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렵고 대부분이 딱 봐도 이건 그냥 실행되면 안 되겠는데 하는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방화벽 설정을 뭐 바꾼다든지 윈도우즈 방화벽 설정을 바꾼다든지 사용자 계정의 종류를 뭐 바꾼다든지 게스트에서 어드민 계정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행위겠죠. 그리고 권한 상승을 유도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의 행위들은 절대 그냥 실행이 되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행위들인데 이것들은 이제 UAC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GitHub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UAC 우회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통해서 레지스트리 에디터를 열어보면 너무나도 손쉽게 뭐 확인 절차 없이 레지스트리 에디터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HX에서도 이런 툴들이 실행되지 않게 탐지가 되고 격리가 되는데 만약에 말웨어 작성자가 신종 말웨어를 이제 개발을 할 때 해당 기술 같은 거를 악용을 할 경우에 이 말웨어가 UAC를 혹시라도 우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를 탐지를 하고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 UAC 프로텍트입니다. UAC 프로텍트도 FireEye 마켓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그런 모듈이며 손쉽게 설치하고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HX 에이전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재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전에 뭐 UAC 우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레지스트리 에디터를 이제 열었는데 다시 한번 이 UAC 프로텍트를 활성화하고 열어보면 UAC 우회 시도가 차단이 되고 HX에서 경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UAC 프로텍트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다라는 의미인데 말웨어 같은 뭐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UAC 우회 시도를 많이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UAC 프로텍트로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택근무 시대에 지켜야 될 보안 수칙들과 FireEye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를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FireEye는 코로나가 가져온 업무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그리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고객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curity operations today requires a ton of tools. None of them interconnected, all creating alerts that need to be managed, and your team doesn't have time to identify which alerts matter.
Simply protecting the primary threat vectors of network, email, and endpoint is no longer enough. You must be able to correlate data between them, and with an integrated security solution, you can. Improve visibility and accelerate validation. Achieve response times that are up to 20 times faster. Improve efficiency by over 80%. Spend less time on routine, error-prone processes and more time on critical threat identification and response activities with FireEye Helix. 안녕하십니까. 파이어아이의 박현범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지난주에 클라우드 세미나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듣지 않은 분도 계실 건데요. 지난주에 파이어아이가 클라우드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멀티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보호하는 파이어아이의 솔루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이 궁극적으로 클라우드에서 보호해야 되는 대상,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클라우드에 있는 소스 코드나 서비스와 같은 워크로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자산, 워크로드는 클라우드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A 클라우드에도 워크로드가 흩어져 있을 것이고 B 클라우드에도 워크로드가 흩어져 있을 것이고 C, D 클라우드에도 워크로드가 ht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의 워크로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멀티 클라우드를 보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건데요. 비저빌리티,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비저빌리티를 확보해야 되고 기업이 정한 규정이나 규칙을 잘 지키도록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야 되고 만약에 규칙을 잘 안 지켰다면 잘 지키도록 거버넌스를 수행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이러한 표현들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미 멀티 클라우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검색해 보셨을 거고 저희와 같은 벤더와 이제 미팅을 해서 어떤 보안 세미나를 통해서 특정한 제품군에 대해서도 의논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멀티 클라우드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셨나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선 멀티 클라우드를 보호하는 방법은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시성은 좀 들어봤는데 컴플라이언스나 거버넌스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모른다고 보고 드리기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 역시 전 직장에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게 왜 어려운 문제냐면 IT 직원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중에서도 보안 직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고 또 그러한 새로운 기술에서 발생하는 위협이나 취약점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까지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제 나는 늙었나? 후배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나? 혹은 내가 최신 보안 트렌드 공부를 너무 소홀히 했나? 다 내 잘못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다 클라우드가 잘못한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가 달라졌어요. 클라우드 환경에 딱 맞는 솔루션 파이어아이가 가져왔습니다. 파이어아이의 클라우드 바이저리입니다. 클라우드 바이저리는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의 모든 영역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클라우드 바이저리가 제공하는 멀티 클라우드의 보안 관리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비저빌리티, 가시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시성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워크로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 즉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던 여러분들의 워크로드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위협을 탐지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잘 탐지할 수 있느냐가 컴플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탐지된 위협을 즉시 조치해서 보안을 지속해 나가는 것인데요. 위협을 탐지해도 조치하는 방법을 알 수 없었다면 잘 탐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클라우드의 문제점이 뭔지, 멀티클라우드를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는
비저빌리티,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다 떼내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탐지할 건데, 어떻게 조치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 건데,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멀티클라우드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가 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면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멀티클라우드의 문제점입니다. 여기에도 적혀 있지만 왜 보여줘야 되는지, 왜 탐지해야 되는지, 왜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지 질문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 질문지에 적혀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멀티클라우드의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컴플라이언스, 즉 파이어의 클라우드 바이저리가 어떻게 위협을 탐지하는지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바이저리의 대시보드인데요. 클라우드 바이저리 대시보드에는 탐지된 위협을 스코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이제 노란색 박스가 보이시죠? 리스크 스코어, 즉 내 워크로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점수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1부터 100까지의 점수가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클라우드 바이저리에 연결된 CSP 정보가 보이는데요. 이제 화살표 방향을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이제 데모 사이트에서 캡처를 해온 건데 현재 AWS에 있는 위험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까요? AWS를 클릭을 하면 상세한 리스크 화면이 표현됩니다. 리스크는 이제 크리티컬, 하이, 미디엄, 로우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이 네 가지 리스크 중에서 하나를 클릭하면 이 값을 구성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검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의 검사 결과,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클라우드 바이저리가 어떻게 위협을 탐지해냈고 그 탐지한 위협에 어떻게 점수를 매겼는지, 어떤 정책이 들어있는지, 어떠한 자산이 어떠한 탐지율에 걸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크리티컬 임팩트 리스크를 살펴볼까요? 크리티컬 임팩트 리스크의 상세한 탐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컬럼인데요. 페일과 패스가 보이시나요? 클라우드 바이저리에는 1400개 이상의 탐지 정책이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탐지 정책에서 어떠한 자산이 검사를 통과했는지 실패했는지, 즉 어떠한 워크로드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정책을 통과한 개수나 통과하지 못한 개수,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뭐 AWS VM, 뭐 S3 버킷 어카운트와 같이 어떠한 워크로드의 종류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실 때는 체크 네임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맨 첫 번째에 있는 항목, 인터넷에 노출된 AWS EC2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노출된 AWS EC2의 상세한 이제 검사 결과인데요. 이제 이걸 클릭하게 됐을 때 상세 화면은 팝업 창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해당 정책으로 탐지된 워크로드들의 모든 정보가 한눈에 표현됩니다. 어떠한 인스턴스가 어떠한 시큐리티 그룹에 적용되어 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텍스트 형태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탐지된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여러 가지로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산 목록 옆에 수정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또 하나의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직접 수정할 건지 아니면 수정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할 건지 아니면 취소를 할 건지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수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수동으로 위협을 바로 제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두에서 클라우드 바이저리가 탐지된 위협을 자동으로 조치할 수 있다. 이것이 거버넌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클라우드 바이저리 화면에서 수동으로 조치할 수 있는 옵션, 여지를 남겨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유는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클라우드 바이저리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위협을 제거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용자나 혹은 클라우드 운영자가 이렇게 이제 보안 담당자에 의해서 변경된 설정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클라우드의 설정값이 변경된 상황이 찾아온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안 담당자가 바꾼 보안 설정이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설정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겠죠.
이렇게 보안 담당자와 실제 클라우드 사용자 상호 간에 협의 없이 설정을 변경하게 된다면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바이저리에서는 직접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해당 워크로드의 담당자에게 설정을 변경하는 요청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메일을 즉시 보낼 수 있도록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산 목록 옆에 알림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역시 팝업 창으로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공되는 이메일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무조건 이 정해진 템플릿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메일의 제목이나 본문을 수정하실 수 있고 원하는 컨텐츠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외 처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클라우드 바이저리에서 무언가를 탐지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조치가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운영상 조치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제 B2C 서비스를 위한 EC2 웹서버 VM이 존재했다고 한다면 인바운드로 80443 포트는 당연히 애니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애니 오픈 설정은 명백하게 보안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탐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탐지를 예외할 수 있도록 예외 처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외 구성을 클릭하시고 자산을 선택하시고 예외 생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외 처리를 생성하는 이제 팝업이 나타나고요. 예외 처리를 얼마나 할 것인지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워크로드가 왜 예외 처리가 되었는지 형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를 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력도 자유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클라우드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클라우드가 얼마나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 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서를 통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측의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전에 워크로드를 식별할 수 있도록 그룹핑을 해 놓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의 그룹을 선택해서 리포트를 클릭하게 되면 GDPR이나 뭐 HIPAA나 NIST나 PCI DSS처럼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는 기업에서 주간 단위나 월간 단위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AWS의 PCI DSS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이제 생성되는 팝업이 나오는데요. 보고서 파일 이름은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로컬 시스템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보고서를 생성하고 다운로드하는 시간은 기존의 보안 솔루션 대비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뭐 심과 같은 보안 솔루션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 같이 뭔가 보고서를 생성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파일 확장자 역시 PDF나 XLS나 CSV로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로컬 시스템에 맞는 포맷을 지정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다운받은 PCI DSS 보고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보안 조직을 구성하실 때 보안을 운영하는 조직과 보안의 정책을 수립하는 조직이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나눠져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클라우드 바이저리와 같은 도구는 보안을 운영하는 조직에서 담당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를 추출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조직에게 공유가 된다면 보다 탄력적인 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한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바이저리가 어떻게 위협을 탐지하는지 컴플라이언스 영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요약을 해볼 시간입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멀티 클라우드의 관리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은 가시성의 확보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 가시성이 확보된 다음에는 내 워크로드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 잘 탐지하고 잘 탐지를 했다면 탐지된 위협을 제거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FireEye의 클라우드 바이저리는 이제 단독으로 사용되실 수도 있지만 힐릭스와 결합하면 클라우드 환경뿐만 아니라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다른 보안 솔루션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또 다른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시간 관계상 클라우드 바이저리의 다른 기능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가시성 확보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거버넌스 수행을 위한 조치 방법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파이어아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어아이는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클라우드 바이저리를 어떤 자동차에 비유해 본다면은 저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리소스나 워크로드가 클라우드라는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클라우드 바이저리가 운전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클라우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세션이 끝난 다음에 이제 클로징과 QR코드가 나올 예정인데요. QR코드 찍고 설문조사 하시고 경품 받아가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Only one out of thousands of alerts may matter, and your SIM can't always tell a false alarm from a real threat. IT security teams around the world receive more than 10,000 alerts on average every day. Most of these alerts are false positives. They distract security teams and consume limited resources. When only 29% of alerts are investigated, organizations are left vulnerable. Traditional SIMs can aggregate alerts and other security data. But to fight advanced attacks, organizations need a more dynamic solution. A security operations platform can help teams by applying intelligence to prioritize alerts and detect advanced threats with high fidelity. When it's time to detect and respond to the one threat that matters, you'll be more effective with one platform.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세션들을 다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짧은 세션들이 금방금방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지 않았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짧아서 내용을 듣기에는 이해하기엔 좀 부족한 시간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새로운 기능들이 있고 새롭게 알지 못하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그 QA창을 제가 좀 전까지도 이제 답변을 달다가 왔는데 생각보다 정말 되게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 저희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질문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나와 있는 질문과 답변 리스트를 정리해서 참석자들과에게 다 공유를 해주면 좋겠다. 모두 비슷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질문 답변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조금 이제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같이 내용을 공유를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제 QA 제가 준비를 한 거를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질문 내용들이 저희가 네트워크부터 이메일, 엔드포인트, 클라우드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고요. 거기도 코로나 시대의 재택근무,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에 대한 위험 취약점 분석, 취약점 이야기를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한 번은 정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개인 답변 주셨던 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고 모든 다른 분들에게는 그 내용들을 좀 공유드려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끝내기 앞서서 저희 쪽 파이어에서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또 이제 관련된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유튜브 저희 파이어의 코리아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채널에서 들어가시면 지난번 영상, 뭐 본사에서 온 거에 대한 영상,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 예전 세미나, 3년 전 세미나 모든 내용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들어가서 뭐 우리 항상 유튜브에서 많이 하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희가 페이스북도 운영하고 있고 링크드인,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행사에 대한 소개도 있지만요. 본사에서 오는 그런 어떤 컨텐츠들, 여러 가지 보고서나 새로운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이벤트 문서들이나 그런 기술 문서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한글화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서 링크드인이나 이런 것들 쪽 이제 팔로우를 맺으시면 피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뭔가 빨리빨리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직접적으로 받아보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들 또 저희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더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채널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션이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참여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마 링크가 좀 깨져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화질이 좀 안 좋아서. 근데 QR코드는 아마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QR코드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채팅창에 한번 이제 저희가 그 링크를 한번 따로 한번 쳐드릴 거예요. 쳐드릴 테니까 그 링크로 이제 뭐 카메라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들어오시면 네이버 설문지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9가지 질문이 되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질문에 답변 주시고 거기에 또 좋은 의견 같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더 좋은 세미나, 컨퍼런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저희가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준비에 예정됐던 시간만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한 300분 이상 들어오셔서 경청해 주시고 많은 질문 올려주시고 조금 화질도 좋지 않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요 줌 플랫폼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요. 다음번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세미나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파이어와 함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